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댓스포츠 시즌3 그 세 번째 방송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방송을 짚고 넘어가야죠. 1부 PD와의 만남, 코너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이제 더 이상 발음 안 좋은 PD님이 등장하시진 않죠. 2부 스포츠 드라마 모두 손흥민 선수 특집으로 구성해봤었습니다. 데뷔전에서 아쉽게도 아직 적응을 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 하지만 저희 방송이 나온 이후 두 경기에서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토트넘의 에이스로 발돋움했죠. 유로파리그 카라바흐전에서 2골, 프리미어리그 팰리스전에서 1골, 두 경기에서 모두 결승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을 중위권으로 이끄는 새로운 영웅으로 등극했습니다. 저희 방송 덕이 아닌가 살짝 뿌듯함을 느껴보는데요. 사실 저번 주 일요일 밤 제가 소름이 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토트넘의 승리로 경기가 끝난 후 흘러나온 노래 때문이었죠. 그 노래는 손에 손잡고 바로 저번 방송에서 손흥민 선수를 응원한다고 하면서 저희가 한 발 먼저 틀어드린 노래였죠. 야, 이게 바로 이 방송의 위험 아니겠습니까? 한 발 빠른 스포츠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이곳은 올댓스포츠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예고해드려야죠. 1부에서는 첫 방송 프로야구 정규 시즌 마무리에 이은 프로축구 정규 시즌 마무리입니다. 2부에서는 마찬가지로 국민 타자 이승엽에 이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올댓 스포츠. 한국 프로축구 리그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1부는 K리그 클래식, 2부는 K리그 챌린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죠. 클래식에는 총 12팀이, 챌린지에는 총 11팀이 리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클래식에서 챌린지로 2팀이 내려가고 챌린지에서 클래식으로 2팀이 올라갑니다. 클래식에 있는 총 12팀은 팀 간 3번씩 맞대결을 펼칩니다. 한 팀당 한 시즌에 33번 시합을 하는 거죠. 모든 경기가 끝나면 승점에 따라서 1위부터 2위까지는 상위 스플릿, 그리고 7위부터 12위까지는 하위 스플릿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동일한 조에 있는 팀들끼리 한 판씩 경기를 더 펼칩니다. 한 조에 6팀, 즉 한 팀당 5번의 경기가 있는 거죠. 모든 일정이 끝나면 하위 스플릿에 있는 최하위 12개, 12위 팀은 자동으로 강등을 당합니다. 11위 팀은 K리그 챌린지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 경기를 펼치고 승리한 팀이 다음 시즌 K리그 클래식의 주인공이 됩니다. K리그 챌린지에는 총 11개의 팀이 있습니다. 팀 간 4번의 맞대결을 펼쳐 팀당 40경기를 뛰죠. 정규 시즌이 종료되면 1위는 자동으로 승격하고 남은 승격팀 한 자리를 놔두고 세 팀이 경합을 벌입니다. 3위와 4위 팀이 먼저 플레이오프 경기를 펼치죠. 그 승자는 챌린지 2위 팀과 시합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챌린지 플레이오프 최종 승자는 K리그 클래식 11위 팀과 최후의 경기를 펼칩니다. 결국 승리한 단 한 팀만이 다음 시즌 K리그 클래식 순위표에 자리하겠죠. 지금까지 기본적인 한국 프로축구 K리그의 후반기 리그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1부 K리그 클래식과 2부 K리그 챌린지, 그리고 매년 후반기에 축구 팬들이 주목하는 승강제 규칙까지 알아봤죠. 그럼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지는 PD와의 만남 시간에 이번 시즌 K리그 정규 시즌 마무리에 관해서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D와의 만남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방송의 프로듀서가 아닌 김정우 아나운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예고해드린 듯이 K리그 정규 시즌 마무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벌써 후반기가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현재 K리그 순위 동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8월 12일 수요일 K리그 클래식 첫 후반기 경기가 시작한 지 한 달보다 조금 더 지났습니다. 이제 팀당 2경기, 3경기 정도가 남았죠. 사실 이제는 선두권, 강등권도 중요하지만 상위 스플릿과 하위 스플릿으로 다니는 그 경계선에 있는 팀들의 더 눈길이 갑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순위권을 살펴보면 1위 전북, 2위 수원, 3위 포항 정도까지는 상위 스플릿으로 배정되는 것이 확실하고요. 성남, 서울, 인천, 전남, 제주 이 5팀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죠. 특히 6위 인천, 7위 전남, 8위 제주까지 이 세 팀이 상위 스플릿의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K리그 정규 시즌 마무리, 그 중에서도 인천, 전남, 제주를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뼈아픈 패배, K리그 31라운드 전남 드래곤즈와 제주 유나이티드에 해당되는 말이겠죠. 이보다 더 값진 승리는 없다. 인천 유나이티드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승점 45점, 전남 드래곤즈 승점 42점, 제주 유나이티드 승점 40점. 이전 라운드의 경기가 끝난 후 각 팀들의 승점입니다. 인천이 부산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조금 도망간 듯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두 팀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두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차이죠. 인천은 울산과 성남, 전남은 수원과 서울, 제주는 부산과 전북과의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상위 스플릿으로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6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2대 0으로) 경기를 리드하다가 3대 2로 역전패한 전남 드래곤즈. 정말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기만 잡았더라면 지금 인천과 승점이 동률일 텐데요. 사실 앞으로 남은 일정이 가장 험난한 팀도 전남이거든요. 수원과 서울, 이 강팀의 두 팀을 연이어 만나는 일정이 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현재 6위 인천은 울산과 성남과의 경기가 남았죠. 부활한 진격의 거인 김신욱이 활약을 펼치는 울산, 대표팀에 새롭게 발탁된 황의조가 이끄는 성남, 이 두 팀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처럼 보입니다. 제주는 리그 최하위권 부산과 1위 팀 전북과의 팀을 남겨뒀군요. 그렇다면 성래씨는 어떤 팀이 상위 스플릿에 마지막 티켓이 잡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현재 6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인천이라 아무래도 현재 6위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순위를 뒤집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편이 좀 쉽지 않을까요? 여기에 득실차까지 앞서는 팀이 인천이죠. 전남은 수원과 서울, 이 강팀을 연이어 만나는 일정에서 승점 6점을 따오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입니다. 인천이 울산과 성남과의 매치업, 둘 중 한 경기만 승리하더라도
그대로 상위 스플릿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프로야구 마지막 포스트 시즌 티켓 5위의 주인공은 롯데자이언츠, K리그 클래식 상위 스플릿의 마지막 주인공 6위의 주인공은 인천 유나이티드라고 예상해 주셨는데요. 얼마나 맞출 수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아무쪼록 두 항구 도시 팀이 모두 올라가서 선견지명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갈게요. 이적의 그대랑입니다. 축구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국제대회, 세계 모든 축구 팬들이 보는 경기, 바로 월드컵이죠. 월드컵은 4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이 대회에서 골을 넣는다는 것은 축구 선수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대한민국 선수 중에서 3번의 월드컵에서 연속으로 득점을 한 자랑스러운 선수가 있습니다. 공격수가 아닌 미드필더인데 말이죠. 이는 아시아인으로서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바로 그는 박지성, 대한민국 축구의 레전드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고 엄청난 활약을 초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엔 기성용 선수가 그러했고요. 그 전으로 가도 많은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습니다. 바로 그 길을 열어준 선수,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선수, 바로 그가 대한민국 1호 프리미어리거 박지성 선수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한 박지성은 6학년 때 차범근 축구대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는 또래 친구인 김두현에 밀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당시 김두현은 중학교 최고의 선수, 박지성은 단 한 번도 우승해보지 못한 수원공고에 입학하게 된다. 박지성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무명의 학교를 전국체전 결승전에 올려놓는다. 대학에 못 가면 닭집이나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지성의 농담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수원공고는 결승전에서 극적으로 우승했고 명지대학교로 진학한다. 박지성이 대학생이던 시절 올림픽 대표와 연습 경기를 펼친다. 그 경기에서 박지성은 5명을 제치고 골대에 골을 넣는다. 이 선수와 일주일만 같이 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당시 올림픽 대표를 이끌던 허정무 감독은 명지대 김희태 감독에게 박지성을 대표팀으로 데려가겠다고 부탁한다. 가짜 선수를 허정무가 선배 때문에 받았다. 당시 대표팀에 뽑힌 박지성을 미디어에서는 가짜 선수라고 비난했다. 무명의 선수가 대표팀 한 자리를 차지한 것에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국내 리그인 K리그로 진출하지 않는다. 일본 제1리그 하위권 팀인 교토 퍼플상가에 진출한 것이다. 아니, 어린애가 벌써 일본을 가네. 저러다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 아니야? 당시 나이가 있는 고참급 선수들이 높은 대우를 받으며 일본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박지성은 어렸고 그가 제2리그에 입단하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보란듯이 팀을 1부 리그로 승격시키고 1항배 전국 리그를 우승시켰다. 히딩크 감독을 만난 박지성 선수, 그 이후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스토리일 겁니다. 박지성 선수를 생각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죠.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보여준 포르투갈전 결승골, 이란 원정에서 골을 넣고 보여준 세레머니, 귀에 손을 얹고 너네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라는 식의 당당한 모습, 그리고 한일전 산책 세레모니는
다들 영상만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정말 가슴 찡한 장면이죠. 남아공 월드컵에서 거둔 월드컵 원정 첫 승에 기여한 그리스전 골. 폭풍 같은 질주에 이은 득점이었죠. 국가대표 경기뿐만 아니라 소속팀에서의 플레이도 축구 팬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산증인 대한민국 축구 팬들이라면 가장 좋아하는 선수 박지성. 지금 많은 대한민국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뛰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박지성을 보는 만큼의 전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레전드 축구선수 박지성. 그는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길을 개척해 나간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올드스포츠 시즌3 그 세 번째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K리그 클래식 정규 시즌 마무리, 그 중에서도 인천 유나이티드, 전남 드래곤즈, 제주 유나이티드 이 세 팀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상위 하위 스플릿의 경계에 있는 팀이기 때문이죠. 2부에서는 박지성 선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박지성 선수 하면 워낙 할 얘기가 많아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눌 수는 없죠. 그만큼 우리에게 수많은 대화 소재를 던져주는 선수가 바로 박지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추석 연휴 관계로 쉬고 다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올댓 스포츠. 지금까지 제작 윤석준, 기술 고승범, 진행의 양성래, 김정우였습니다.